자, 이어서는 제 24강입니다. 24강 교재 페이지 209쪽 가운데 11번 주택건설 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입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용적률 풀어주는 겁니다. 용적률 갖다가 풀어준다. 왜 풀어줄까? 이미지 그림 그리면 이렇습니다. 주상복합을 건물을 짓는 거예요. 주상복합. 그럼 보통 어떻게 됐죠? 밑에가 주로 뭐죠? 상가가 되겠죠? 상가 같은 거. 쉽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여기다, 이 부분은 뭡니까? 주택 부분이 되겠죠? 주택 부분이 되겠는데, 이때 주택일 때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이렇게 섞어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임대주택 섞어져요. 섞어서 지면은, 너 임대주택을 섞어 있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얼마나 올려주냐? 원래 용적률이 이만큼이었으면 이게 원래 기본 용적률입니다. 기본이면 이만큼 올려줄게. 이렇게 이만큼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이 올려준 걸 갖다가 모두 임대주택 짓는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 짓는 건 아니고 이 올려준 것 중에서도 이따 보면 알겠지만 30%에서 60%만 임대주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지어도 괜찮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주체 A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임대주택 섞어진다. 그럼 용적률 올려줬어요. 올려준 걸 갖다 몽땅 다 임대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빼가지고 또 분양주택 지어도 괜찮아요. 그만큼 더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임대주택의 건설 등이고 용적률 완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자. 첫째, 완화 규정. 사업체가 리모델링하는 거 빼놓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 자, 건축허가를 포함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고 건축허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 경우는 아까 우리 그림 봤지만은 여기 사업계획도 받을 수도 있고 건축허가 받을 수도 있다고 됐지만 사실상 뭐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면 사실상은 건축허가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가로라고 되어 있지만 건축허가 받는 경우가 많아요. 건축허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은 더 많을 거로 봐요. 가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가로로 치고 있지만은 어쨌간에 왜 주상복합일 때 건축허가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럴 때 그 용적률을 완화해서 정하는데 대상 박스 15조 1항에 따른 호수 이상 주택과 주택이설, 즉 복합 건물입니다. 이때 주택은 15조 1항 호수가 뭐냐면 이 주택이 얼마 이상 들어가야 되면 복합 건물이죠. 이거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거. 주택은 15조 1항이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 호수면은 아파트 같은 건 몇 세대 이상이죠? 30세대 이상이죠? 30세대 이상 지을 때. 만약에 100세대, 200세대 지을 때. 그래서 여기가 100세대, 200세대가 짓고 여기는 상가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설사 100세대, 200세대라 하더라도 보통은 이 경우는 건축허가 받는 경우가 많죠. 어쨌거나 이렇게 됐을 때 호수는 주택이 15조 1항 호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 이상일 때, 30세대 이상일 때 이런 뜻입니다. 또 주택이 아닌 같이 섞여 있을 때, 그리고 임대택이 섞여 있을 때, 저 그림처럼 임대택이 섞여 있을 때, 그럴 때는 밑에 용적률을 완화시킵니다.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얼마나 올려주느냐? 6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올려주느냐? 30% 이상 60% 이하, 30% 이상 60% 이하를 올려주는데 이 올려주는 것 갖다가 몽땅 다 즉 다시 얘기할게요. 약간 다르게 설명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그림처럼 다시 설명합니다. 일단 용적률 올려줍니다. 용적률 올려주면 몽땅 다 임대택 짓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올려준 거에 임대택 짓면 되냐? 6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만큼만 임대택 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주면 되느냐? 올려준 용적률에서
30% 이상 60% 이하만 임대택 주면 된다. 그 뜻입니다. 나머지는 올려준 거에 대해서 나머지 뭐 줘도 괜찮고 분양주택 지어서 분양해 먹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60%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30% 이상 60%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올려준 용적률에 대해서 60% 이하, 즉 30% 이상 60% 이하의 범위에서 그 올려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임대주택 주면 되고 나머지 남는 건 분양주택 지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용적률 올려주는 것이 30% 60%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올려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었으면 이 임대택을 누구한테 남기게 되느냐? 넘겨받는 친구를 누구라고 하냐면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한국도시택공사, 지방공사한테 넘겨버려요. 임대택을. 그 넘겨받는 친구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인수자라고 해요. 인수자. 그래서 이 사업체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대택을 지었으면 넘겨버려요. 누구한테 넘겨버려요? 인수자한테 넘기게 되는데 이때 인수자 중에서 제일 우선권인 친구가 있어요. 밑에 누가 제일 우선권이 있다?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인수자 중에서도 시도의사가 제일 우선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우선권 있는 시도의사가 인수하지 않더라. 그럼 어떡하냐? 그때는 절차에 따라서 박스 210조 위에 박스에 따라서 인수시키면 돼요. 하나 봐드릴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인수하지 않으면 관할시장 구청장이 사업계획 쓰는 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장에게 인수와 지정을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시도의사가 안 하면. 넘어가고 내려가서 도나 2번 국토교통장관은 시장, 군수장부터 인수를 지정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는 30일 내에 인수를 지정해가지고 시도의사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의사가 안 하니까 이제 인수를 지정해달라고 국토교통장관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장관이 요청받으면 30일 내에 인수자 정해가지고 시도의사한테 알려줍니다. 이때 시도의사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인사와 임대택의 인수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협의합니다. 다음, 임대택의 공가격. 그럼 임대택을 얼마를 주고 가격을 갖게 되느냐? 자, 이 임대택이 비싸면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임대택을 인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이죠. 결국에는 공공임대가 됩니다. 공공임대택이 되는데 공적기관이 인수했으니까 이 공공임대택이 비싸면 안 돼요. 싸게 넘겨줘야 돼요. 싸게 인수한다. 얼마 받고 인수하느냐? 얼마 받고 파느냐? 사업체가 싸요. 거기 공가격은 거기 건축비는 얼마를 받느냐? 공공건설 임대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에 정한 건축비로 하고 이 건물값입니다. 이게 공공건설 임대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보면은 감정평가금액이에요. 감정평가금액. 건축비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땅은 얼마 받냐? 그 부속토지.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땅값 안 받는다. 건물값만 받고 넘긴다. 땅값 안 받는다. 그럼 싸게 받죠. 싸게 받아서 공공임대아파트 싸게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체가 손해가 아니냐? 땅값 안 받았으니까. 손해가 아니다. 왜 손해가 아닐까? 땅값 안 받았는데 왜 손해가 아닐까? 아까 올려준 용적률에 30% 이상 60% 이하만 뭘만 짓고 임대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지어서 또 분양해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차. 사업체는 사업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택의 규모 등에 관해서 인수하고 협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처에 반영해야 된다. 미리 이제 여기 임대아파트 얼마 짓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사업체는 공동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에 의해서 인수자에게 공부하는 임대택을 선정하고 결과를 인수자에게 통보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거 임대아파트 지을 때 말이죠. 미리 정해주면 안 돼요. 만약에 미리 여기
5층이 몽땅 다 임대택이다. 그러면 또 여기 사는 사람들이 5층 가지 말라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가 임대택일지 몰라요. 추첨해야 돼요. 여기가 될지, 그래서 이렇게 추첨해서 이렇게, 불특정으로 돼야 되지, 미리 정해놓으면 안 돼요. 701호부터 801호까지 임대택이다.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 될지 몰라야 돼요. 이렇게 추첨해서 되는 거예요. 추첨해서. 그래 섞여 있어야 돼요. 섞여 있어야 돼요. 섞여서 해야 된다. 공개 추첨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추첨됐으면 나중에 이제 임대아파트 추첨되면은 즉 701호, 602호, 503호 임대택 번호 이렇게 그것들입니다라고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돼요. 지체 없이 알려줍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 사업주는 임대택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주택법이니까 원래는 사용검사라고 해야 돼요. 원래 사용검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준공인가 받은 후 건축법은 뭐 받는다고 그러죠? 사용승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준공인가나 사용승인 받은 다음에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 규정 자체가 논리 안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가만히 이거 읽어보면은 인수자가 등기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인수자가 촉탁받아서 하게 되는, 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소가 하는 거죠. 원래는 이런 의미예요. 사업체는 임대택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누구에게? 인사에게 등기 이전을 등기소에 촉탁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수자가 등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인수자한테 등기 명의 넘기는 걸 갖다가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등기 명의를 누구한테 넘긴다? 사업체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간다? 인수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사업체가 거부 또는 지체할 때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바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서로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밑에는 인수자가 또 등기 촉탁 신청한다고요? 금방 인수자에게 등기 촉탁 신청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는 사업체가 등기소에다 촉탁 신청 안 하면은 누가 이제 대신한다? 인수자가 대신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래야지 부동산 등기법상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 논리상 맞는 것이고. 결론 내립니다. 동그라미 3번 문장은 뭐냐? 다 완료됐으면 인수자에게 명의 넘기는 걸 갖다가 등기소에다 촉탁 신청해야 되고, 사업체가 안 하게 되면 인수자가 스스로 자기 앞으로 등기 촉탁을 갖다가 등기소에서 촉탁을 합니다. 자기한테 넘기는 걸 갖다가 등기소에다가 촉탁 신청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등기죠. 원래는 공동 등기가 되는데 뒷문장은 단독 등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안 하니까? 사업체가 안 하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명의가 누구 거로 되는 겁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공공임대택의 명의는 누굽니까? 인수자, 즉 공공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공임대하는 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올려준 용적률은 얼마를 갖다가 짓는다고요? 30% 이상 60% 이하를 갖다가 임대택 짓게 되고, 임대택은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추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은 땅값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건물값만 거기 공공임대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택의 분양전환 가격 그 기준에 가지고 건물값만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갖다가 명의 넘겨줘야 된다. 빨리빨리 넘겨줘야 된다. 누구한테? 인수자, 공공기관한테 넘기게 되고, 그럼 공공기관은 뭐 하게 된다? 공공임대하게 되겠죠. 요즘 말은 공공임대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211쪽 공사, 주택의 건설 4번 주택의 설계, 시공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설계와 시공 분리 이것만 좀 봅시다. 설계와 시공 분리 이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 공사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된다. 설계, 시공 원래 분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 부정행위가 없죠. 그런데 다만 큰 공사, 대형 공사, 대지 구입비 빼놓고 땅값 빼놓고 공사비가 500원 이상 할 때, 땅값 빼놓고도 500원 이상 공사는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 분리하면은 발주할 수 없을 때, 설계 시공이 달라지면 골치 아플 때, 이럴 때는 잘 안 될 때는 발주할 수 없을 때는 이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즉 일괄 입찰. 같이 한꺼번에 일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입찰해가지고 일괄 입찰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얼마짜리? 500원 이상. 땅값 안 들어가고 500원 이상. 그럴 때.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212쪽,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05.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감리. 감리란 무엇일까요? 건물을 지을 때 감시하는 기능이 감리죠. 이때 감리자가 누가 되고 누가 지정하느냐를 보시겠습니다. 감리자가 누가 되고 감리를 누가 하느냐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감리자정은 누가 하게 되느냐? 건축법에서는 감리자정을 누가 했습니까? 건축법에서는 감리자정을 감리자정을 허가권자가 아니죠. 건축법은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었죠. 건축법상 감리자정은 건축주가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택법상 감리자정은 누가 하게 되느냐? 거기 읽어보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건축주도 아닙니다.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정한다. 어떨 때 감리자를 정할까? 두 가지. 어떨 때 감리자를 정할까? 두 가지.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 해줬을 때. 두 번째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 내줬을 때. 사업계획 승인 해줬을 때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 내줬을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감리자 정하느냐? 밑에 박스, 시험지에 나왔어요. 밑에 박스. 기업 300세대 미만, 니은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거기 첫째,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도 할 수가 있고, B번,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도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됩니다. 300세대 미만은. 근데 300세대 이상은 누가 하느냐? 300세대 이상 감리자는 누가 되냐 하니까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만 감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돈 벌기가 편합니까? 누가 돈 벌기가 편하다?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가 다 해먹잖아요. 300세대 미만도 해먹고 300세대 이상도 감리자 되잖아요. 근데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는 300세대 미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300세대 미만일 때 누가 감리자 되느냐, 300세대 이상일 때 누가 감리자 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리자 지정 안 해도 괜찮다. 주택법에 의해서 감리자 지정 안 해도 괜찮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하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안 해도 괜찮다. 왜? 사업체가 공공단체, 사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거나 또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 또 건축법에서 공사 감리하는 도시공사할 때를 건축법에서 공사 감리하면 여기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등등등이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안 해도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역시 감리자 지정 안 하는데 어떤 경우냐? 박스. 다음 회자가, 즉 공공기관 내 친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두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 건설할 때, 이 세 가지 다 합쳤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부동산 투자회사도 역시 감리자 지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어디 가도 괜찮으냐 하니까 옆에 203조 감리자 업무, 감리원 배치. 감리원 배치할 때 다음 기준에 따라서 배치해야 된다. 특별히 거기 보면은 니은 보세요. 니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위원 한 명하고 전체적인 감리하는 거. 그 다음에 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거. 그러니까 전체 감리할 때는 계속 있어야 되고, 전기면 전기, 토목 그때 감리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디귿에 보니까 총괄 감리원은 전 기간 동안에 배치해야 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 전기공사 그럴 때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을 감리원은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에 건설공사에 준폭에서 배치하면 안 돼요. 감리원이 말이죠. 여기도 하고 저쪽 아파트도 하면 안 돼요. 헷갈리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의사가 왼쪽 다리를 잘랐는데 오른쪽 다리를 자른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있죠. 세상에. 그 환자는 마취됐으니까 모르죠. 잘라놓고 보니까 엉뚱한 다리 잘라놨.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가미자 업무 밑에 나오죠. 참고로 보세요. 가미자 하는 일. 지금 별건 아니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214쪽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부터 봅시다. 가미자는 이제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보다가 거기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거기 사업체계에 보고해야 돼요. 업무하는 걸 갖다가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사업체계에 보고해야 한다. 가미자가. 특별히 3번. 감리 업무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건수를 하나 올렸어요. 보니까 시공자가 사업체가 위반하는 걸 봤어요. 분명히 철근을 갖다가 10개 내는데 2개만 넣고 8개는 엿싸먹더란 말이에요. 이걸 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공자하고 사업체계 위반사항 할 것을 시행할 것을 통지하고 7일 내에 누구한테 보고 올린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7일 내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보니까 2개만 넣고 8개 빼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이렇게 시정통지 받으면 네 번째, 시공자하고 사업체는 감리자로부터 시정통지 받으면 중지하고 공사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다음에 다시 8개 넣어야 되겠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감리자 시정통지가 이의가 있어요. 분명히 10개 다 넣었는데 8개, 2개밖에 안 넣었다고 잘못 알고 있더라. 가만히 감리자가 술 드셔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더라. 그럴 때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이의를 서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우리 분명히 10개 다 넣었는데 2개밖에 안 냈다고 거짓말을 잘못 알고 올린 거니까 우리 억울합니다라고 이의청하게 되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양쪽 말 들어보고 결정을 내. 누구 말이 맞다를 해줘야 돼요. 며칠 내?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이거 위에 거 7일 내에 보고 올린다. 10일 내에 회신한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7일, 10일. 의미를 알겠죠? 거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문제, 돈. 동그라미 6번입니다. 이 감리비를 갖다가 감리비를 거기에 감리자가 사업체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감리한 감리비를 감리자가 사업체한테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업체가 돈을 맡겨놔요. 감리비를 어디다 맡겨놓냐? 거기 6번.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이체한다. 사업체가 감리자한테 줄 돈을 갖다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이체하게 되고 7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이체받는 감리비를 갖다가 감리자에게 이제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직접 감리자가 말이죠, 사업체한테 돈 받게 되면 지적을 잘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감리자한테 돈 주면서, 비용 주면서, 지난번에 너무 깐깐하게 하대. 이러면서 좀 부드럽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돈 주면 다음번에 할 때 지적을 잘 못 하죠. 그러니까 돈은 예치하게 되고, 재산기간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예치하게 되고, 돈 찾아가는 감리자가 사업체한테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리의 어떤 것보다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런 거 새로 들어간 거예요. 새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사업체가 돈 직접 줬거든요. 8번. 감리자의 의무입니다. 감리자가 눈 감아줬단 말이죠. 잘못한 걸 알고서도 눈 감아주면 어떡하느냐. 즉,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돈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묵인하고 그러면은 첫째, 감리자를 교체합니다. 감리자를 교체하거나가 아니에요. 일단 교체해버려요. 감리자를 교체하고 이거 됩니다. 교체하거나가 아닙니다. 교체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1년 범위에서 업무지정 제한합니다. 1년 범위에서 업무지정 제한한다. 이렇게 교체하고 1년 범위에서 업무지정 제한하는 건 어떤 경우냐. 밑에 5가지 경우
걸리면, 5가지 걸리면. 첫째, 1번.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몇 번 묵인했을 때. 전에는 2번 이상 그랬었어요. 지금은 한 번이라도 눈 감아있다 걸리면 그 뜻입니다.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1의 이해가 없어요. 삼진 아웃죄가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걸리면 이 뜻입니다. 묵인한 경우 무조건 잘린다는 뜻입니다. 묵인한 경우. 두 번째는 뭐냐? 눈 감은 경우 한 번이라도 눈 감은 경우 걸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 감자가 지적했잖아요. 당신 철근 2개밖에 안 넣었지? 이래가지고 사업계획 승권자한테 고자질했어요. 그랬더니 억울하다고 또 서면 이의제기했죠. 이 시공자나 사업체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감자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지적한 거예요. 몇 번 이상 잘못 지적했을 때? 2번. 3번 이상 잘못 지적해서 실력이 없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이럴 때는 잘립니다. 3번 이상 잘못 지적했을 때. 이건 눈 감아준 게 아니에요. 눈 감으면 1번이에요. 한 번이라도 눈 감아주면 걸리면 그런 것이고, 2번은 잘못 지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리원은 항상 그 붙어 있어야 돼요. 감리원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1개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않더라. 한 달 이상 감리원이 비워올 때란 말이죠. 그럴 때는 잘리는 뜻입니다. 잘린다. 한 달 이상 비워놓으면. 다만 이 기간에서는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이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다. 그 감리원 A 감리원이 열흘 비웠고 B 감리원이 3일 비웠고 이러면 다 합쳐가지고 한 달 이상 되면은 이 감리를 갖다가 감리자를 잘리게 되는 겁니다. 직원이 그렇게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계산해가지고.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5번 있어요, 5번. 이건 시험지에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얘기할게요. 예민한 얘기인데. 5번. 감리자가 스스로, 나 안 할래요. 그랬다. 나 감리하다가, 나 이거 감리 안 할래요. 그래서 감리자가 당연히 잘리는 거죠. 그런데, 요거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안 해도 봐줄 수도 있다. 5번. 스스로 안 해도 봐줄 수가 있다. 왜?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의 환경이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봐준다. 포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서 잘리면 괜찮다. 어떻게 잘릴 때는 괜찮으냐. 위에 10번. 215쪽 위에 10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거기 048조 1항 5호, 보충학습 5번. 이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사유로 수행을 포기할 때는 이때는 업무 지형을 제한하면 안 된다. 봐줘야 된다. 왜 포기했느냐? 봐준다. 사업체가 부도 파손당 이런 공사 중단이다. 사업체 자체가 부도냈다. 감리도 안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만둔단 말이에요. 이런 거 괜찮다. 두 번째, 1년 이상 착공 지연된다. 착공한 대놓고 1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그 감리자가 딴 거 안 하고 기다릴 거예요, 이거. 그것도 역시 그만둘 수 있고. 천재지변은 부득이한사유. 지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키를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등등. 이런 세 가지는 포기한다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 세 가지 포기는 봐준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감리자의 업무 협조. 감리자는 전문적인 거. 거기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수방시설공사법 따른 감염을 수행한 자, 전문 감염자와 서로 협력해서 수행해야 된다. 전문 감염자 다르니까 아무래도 전기 다르고 수방 다르니까 협력해야 될 것이고.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가로 4번 건축구조기사 협력. 건축구조기사 협력은 어떤 경우냐? 수직 증식형 리모델링입니다. 수직 증식형 리모델링. 이렇게 리모델링할 때, 이렇게 올릴 때, 이럴 때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올릴 때는 세대수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누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받아야 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왜? 수직 증축이 위험하니까. 위로 올리는 거니까. 이때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 담당하는 그 건축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자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 못 받을 때는
그때는 다른 건축군사 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축군소 협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예. 원래는 구조 설계를 담당한 건축 구조 설계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는 대통령으로 자는 다른 자의 협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십니다. 굉장히 지루하죠. 이 건축감리는 비교적 지루한 편입니다. 쭉 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어디 가느냐 하니까 217쪽 드디어 사용사 받읍시다. 그건 216쪽은 생략하고 복잡한 얘기들인데 생략하고 그렇게 가성비가 안 나와요. 217쪽 2번 사용검사 등 갑시다. 사용검사가 뭡니까? 건축법에 의하면 나중에 뭐 받죠? 사용 승인 받죠. 여기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뭐 받죠? 사용검사 받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누구한테 사용 승인 받았을까요? 허가권자. 여긴 누구한테 사용검사 받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 예외 가로 열고 예외가 뭘까요? 아까 네 가지.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은 경우가 있었죠? 국토교통부장한테 받은 거 이거 네 가지. 요거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면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인데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별 사용검사 당연하죠. 109, 209, 309면 사업계획 승인도 착수도 따로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한다? 완료가 되면 공급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공급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근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사용검사 내용 그리고 이제 공급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받을 수 있냐면 거기 동별로도 받을 수 있고 동별로 완료가 되면 동별로 받을 수 있어요. 공급별로도 받을 수 있고 109, 209 동별로 1동, 101동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며칠 내에 받아야 되냐? 15일 내에 해줘야 됩니다. 사용검사라는 신청일부터 15일 내에 해야 된다. 건축가는 사용 승인은 7일이죠. 공사 조사에서 검사에서 학기 가면 7일 내에 해주죠. 7일 내에. 여기 사용검사는 15일입니다. 15일.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7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5일. 다음 인허가 의제. 이건 뭔 소리냐면 아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25가지가 의제된다고 그랬죠? 25가지가 의제되는데 그것이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것도 25가지가 다 공사 끝난 걸로 의제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사업계획 승인 의제 대상 중에서 뭐가 하나 있었냐? 1번이 뭐였죠? 건축허가죠? 건축허가 등이 의제됐었잖아요. 건축허가 등이 의제됐었죠? 건축허가 등이 의제됐었잖아요. 건축허가 등. 그러면 이제 공사 다 끝나서 뭐가 의제되게 되냐? 건축법상 뭐가 의제된다? 사용? 뭐가 의제될까요? 건축허가는 대립되는 게 뭐죠? 짝치기가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이 의제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사용 승인이 의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건축허가 등이 아까 의제됐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공사 다 끝났으니까 사용 승인이 의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 등등이 의제된다 나오죠. 거기 인허가 등 의제. 사업체가 사용검사 받으면 인허가 의제 등에서 사용 승인,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고 준공검사 등등등 의제된 걸로 본다. 다만 이때 관계 행정위원 의견 드려야 되는데 관계 행정위원은 며칠 내에 의견 줘야 되느냐? 이게 의제될 때 10일이 되겠어요. 10일 내에 의견을 지시한다. 10일. 아까 사업계획 승인할 때 관계 행정위원은 며칠 내에 의견 줬죠? 20일. 사업계획 승인 의제는 20일이었어요. 여기 사용검사 의제는 10일이에요. 20일 찾아볼까요? 금방 공부했는데 옛날 얘기 같아요. 봅시다. 우리 의제
10일, 20일, 봅시다. 20일. 209쪽 제일 위에 괄호 2번 관련 절차. 209쪽 제일 위에 괄호 2번 관련 절차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끝부분을 보니까 이 표시가 돼 있죠. 20일 표시되어 겁니다.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걸 본다. 이건 사업 계획서는 의제고 여기 사용검사 의제는 어떻게 한다? 여기 며칠 의견 제시하라? 10일 내 의견을 제시하거라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 좀 다르죠. 214쪽 3번 사용검사 신청의 예외 약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약간의 중요성이 있다. 3번 사용검사 신청의 예외 이건 약간의 중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사용검사는 누가 누구한테 가서 사용사 받는 게 원칙입니까? 사용검사는 아파트를 지은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보통은 누구한테 간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가지고 사용검사를 받죠. 사용검사 받습니다. 사용검사. 그래서 사용검사는 사업체가 시장, 군수, 구청한테 받는 게 원칙인데 이 사업체가 못 가더란 말이죠. 못 갈 때는 누가 받을 수 있냐? 괄호 1, 괄호 2. 괄호 1, 괄호 2. 사업체가 안 가요. 못 가요. 첫째, 사업체가 파산 등으로 못 간다. 파산 등 부도났다는 얘기죠. 파산 등 경제사정. 부도 같은 건 한 거죠. 이때 못 갈 때는 누가 하느냐? 거기 두 친구가 합니다. 누구 두 친구가 하느냐? 거기 시공을 보증한 자고 입주예정자.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예정자가 가게 됩니다. 이 가게 되는 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갖다가 법을 분석해 보면은 여기는 주택법이고 여기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파산 등 부도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갈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안 갈 때, 이유가 없이 안 갈 때, 이유 없이 안 받을 때, 사업체가 안 받는 겁니다. 둘 다. 사업체가 안 받는 경우입니다. 그럼 주택법이면 누가 받으러 가느냐? 파산 등 경제사정으로 사업체가 못 가면 누가 가느냐?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간다고 해요. 입주 예정자.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가게 되는데 이걸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더 정확하게 해놨어요. 주택법 시행령은 1수위는 시공 보증자가 가고 2수위는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시공 보증자가 부도나면 2수위로 입주 예정자 대표가 가요. 그래서 이 주택법은 시공 보증자, 입주인자가 간다고 돼 있는 또는 입주인자인데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확정짓기를 시공 보증자가 먼저 가고 얘가 없으면 입주 예정자 대표인데 입주 예정자가 뭐로 변하냐면 입주 예정자 대표로 이름이 이게 변신해요. 시행령은 입주 예정자가 시행령 뭐로 변한다? 입주 예정자 대표로 변신합니다. 여기 입주 시험지 나오기를 뭐가 나오냐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아니에요. 입주 예정자 대표예요. 입주자 대표 이름 틀려요. 입주 예정자 대표가 대신 간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원래는 주택법은 입주 예정자인데 시행령은 입주 예정자 대표로 변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요거 맞는 것이 시행규칙이 나와요. 국토교통부령에 요게 나와요. 입주 예정자 대표가 어떻게 맞느냐? 현장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인원은
몇 년, 10인 이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게 나와요. 이게 시행규칙이 이게 나옵니다. 여기요. 이게. 입주인자 대표는 어떻게 말하냐? 현장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인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이 입주인자 대표의 만드는 방법의 시행규칙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부도났을 때입니다. 봅시다. 부도났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부도난 거. 바로 1번. 사업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 1번. 사업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자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해당 특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인자가 사용자 받을 수 있다. 이게 주택법입니다. 시공 보증자, 입주인자. 그런데 시행령. 이 경우 사업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특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자녀공사 시공하고 1순위가 시공 보증자예요. 그리고 사용자 받아야 되고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시공 보증자가 파산으로 시공할 수 때는 2순위 입주 예정자 대표가 입주 예정자 대표 시험지 나오기를 입주자 대표가 아닙니다. 입주 예정자 대표가 시공자를 정해서 자녀공사하고 사용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시행령이고 규칙 동하나 2번 국토교통부령. 그러면 입주 예정자 대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동하나 2번 사용공사권자는 입주 예정자 대표가 사용사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수립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 현장에 며칠 이상 공고한다? 10일 이상 공고. 1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이 경우 입주인자는 그 과반수 동의로 10명 이내, 10명 이내 입주 이행자로 구성된 입주 이행자 대표를 구성한다. 10명 이내. 10명 이내가 됐어요. 10명 이내.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10명 이내. 그리고 세 번째, 이 경우 공사 다 끝나서 사용자 받았으면 원래는 사업체가 일괄적으로 보존 등기해야 됩니다. 원래는 사업체가 건설회사가 일괄적으로 보존 등기해야 되지만 사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누가 보존 등기하느냐? 시공 보존자나 또는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건축물 관리 대장도 만들 수 있고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빼고 사업체 부도났으니까 그런 얘기고. 이어서 가로 2번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 안 받더라 완료됐는데 그럼 어떡하냐? 가로 2번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서 사용자 받게 되냐? 사용자 받아야 입주하는데 사업체가 안 받는 거예요. 정당한 입주 안 받는 거예요. 입주도 못하게. 그럼 누가 대신 가게 되냐? 세 친구입니다. 여기는. 여기 어떻게 되냐? 시공 보증자, 입주 예정자.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들어가느냐? 여기는 한 사람 더 들어간다. 대신 하는 친구.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시공자가 들어가요. 시공자.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 시공자가 들어갑니다. 위엔 2개 있잖아요. 이건 3개예요. 누가 들어갔다고요? 시공자가 들어있다는 사실. 시공보증자, 시공자, 입주인자. 시공자가 들어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는 며칠 내에 내야 되는데 못 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사용자 내주느냐? 정당한 이유를 며칠 내에 못 냈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와요. 7일. 7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를 못 대면은 사용 검사권자가 누구한테 내준다? 얘네 세대한테 사용자 내주게 되는 거예요. 7일 내에 이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를 못 대니까 얘네들한테 사용자를 내주게 되는 건다. 그런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세 친구죠. 해당 특을 시공 보증한 자.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가죠? 시공자. 해당 특의 시공자. 또 입주 예정자. 시공자 들어갔죠. 새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용자 받을 수 있고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체가 사용검사가 받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진행할 수도 없더라. 내줘야 된다. 누구한테? 시공보증자, 입주인자, 시공자한테. 그래서 시공보증자, 시공자, 입주인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해 가서 요청해야 되고 이때 사업 주체가 말이죠. 며칠에 의견을 안 주면 7일 내에 의견 줘야 돼요. 7일 내에. 근데 7일 내에 안 주게 되면 누구한테 내준다? 시공보증자,
시공자, 입주, 이행자에게 사용사를 내주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용사 효과, 당연하죠. 사용사 받았으니까 가서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체 또는 입주행자는 사용사 받은 거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세도 줄 수 없고 자기도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 사용 승인 받을 때는 괜찮다. 임시 사용 승인은 그 부분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은 뭔데? 올라가서 어떻게 만데? 오늘은 4번 사용검사의 효과만 하고 일단은 24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9.5번 사전 반문 등은 이제 25강에서 하면 되겠죠. 25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임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은 주택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대지는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임시 사용 승인. 주택은 동별로, 건축물 동별로, 대지는 구역별로 공사 완료할 때,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똑같이 사용 검사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똑같이 사용 검사권자 승인 신청하고, 이때 동그라미 3번 사용 검사권자는 신청받을 때는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의 주택 또는 대지 사업 계획 내용이 적합하고 사용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데, 뒷부분 이거 시험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뭐냐? 이 경우 이건 중개사 관리사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태인 경우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세대별로도 101호, 103호, 107호 이렇게 따로 집어서 할 수도 있어요. 핀세트처럼.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공동택은 요거. 이것이 시험지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상을 끝내고 219.5번 사전 방문, 뒤에 가면 6번 품질 점검다. 이런 건 다 생긴 지가 1년도 채 안 돼요. 이건 다 1년도 채 안 된 것들입니다. 근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 이건 아파트를 갖다가 견본주택 때는 좋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의 완료돼서 들어가 보니까 막 비가 새고 막 그런 거예요. 입주하고 난데 비 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품질을 가서 미리 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떤가 이렇게. 그런 제도를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시험지 당연히 없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몇 강? 2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